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김영선 원장님 다시 참여해 주셨고요. 자, 여기 새로운 얼굴 반짝반짝반짝반짝.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방송 첫 출연인데요. 저는 내과 전문의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그 뉴 페이스와 또 우리 김영선 원장님 모시고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살다 보면은 배 아픈 적이 많죠. 사돈이 땅 샀을 때? 그렇게 아픈 거 말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살다 보면은 배가 많이 아픈데 그 배 아픈 원인에 대해서 꼭꼭 하나씩 찝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가 여러 군데 나눴는데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아픈 거를 나누나요, 보통? 보통은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네. 우상복부, 좌성복부, 우하복부, 좌하복부 이렇게 사분면을 나눠서 구별을 하고요. 각각 이제 어느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서 질환 의심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이 부위가 아플 때 무슨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지 내과 전문의와 영상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윗배는 담낭하고 이제 담관, 그다음에 간이 주로 있죠. 대표적인 질환이 우상복부 통증일 때는 담낭염. 이제 담낭염이 생기는 원인 대표적인 거는 담낭결석. 그래서 이제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담관결석이 또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관염 같은 게 생기면 또 아플 수도 있고요. 이제 간 자체가 염증이 생겼거나 그렇다고 아픈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간염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낭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근데 담낭염 아프면 어떻게 환자분들이 주로 아파하시나요? 특징적인 뭐 통증 양상? 보통은 그 통증의 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장염이 왔거나 이랬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급성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급성 통증으로. 네. 뭐 식사랑 관계 있나요? 만성적인 경우랑 급성적인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 대부분 이제 담석의 원인이라서 이렇게 급성 통증으로 그냥 식사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식사, 고지방 식사를 한 후에 나타나는 이제 우상복부 통증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담낭염 있으면? 나는 담낭염에서 제일 좋은 치료는 수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담낭염 때문에도 수술을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석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윗배, 여기 가운데. 명치 통증인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췌장염이랑 이제 위염. 위염은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랑 위염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근처에 있는 장기인 췌장염에서도 급성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췌장염은 또 다르게도 아프지 않나요?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등이 또 아플 수도 있죠. 같이. 보통은 이제 같이 아프겠죠. 앞뒤로. 췌장염은 좀 많이 아프죠. 그래서 뭐 떼굴떼굴 굴른다. 그리고 쪼그리면 조금 뭐 괜찮아진다. 뭐 그런 패턴이 좀 있죠. 저희가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복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그럼? 배꼽 주변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장 쪽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뭐 일반적인 급성 장염 또는 이제 뭐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배꼽 주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수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술은 아니고 대부분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데 어떤 양상인지는 진찰을 좀 받고 진단을 정확히 좀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니까 뭐 식사? 관계도 장염도 많이 걸리시고 하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외래 환자분들 중에 이제 장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염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냥 생활에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장염이 일단 발병을 했을 때는 대부분 증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복통. 그 다음에 이제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약을 써도 어느 정도 기간은 병을 좀 앓고 지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사이 동안에는 이제 그 식이요법을 잘 해주셔야지 이제 병이 빨리 완화가 되는데 기름진 음식이나 찬 음식, 날 음식 등은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수분 보충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음료수는 될수록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생수나 이제 이온 음료 정도만 해서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우하복부 통증. 근데 그 충수돌겸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우하복부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는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처음에는 그쪽이 아프지가 않고 상복부가 아프거든요. 상복부가 약간 뭔가 소화 안 된 것처럼 아프고 또 오심 증상, 이렇게 막 구역질도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염 걸린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다가 통증이 점점점 내려가서 오른쪽 아랫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게 충수돌기염. 그래서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오른쪽 아랫배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 관련된 통증이 저 윗배로 아픈 생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요즘에 약물 치료 그냥 항생제만 쓰기도 하나요? 급성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술이 이제 네. 저는 여기 째고 수술했는데 요즘에는 뭐 복강경으로 해서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쬐습니다. 학생 의과대학교 때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수술하셨어. 이쁘게 잘 됐습니다. 또 비슷한 부위에 또 감별을 해야 되는 통증은 뭐가 있을까요? 우하복부 통증의 우리나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또 계실염. 계실염. 있어요. 충수돌기염 그래서 말고. 예, 이제 계실이 동양인에서는 네. 이제 상행결장 네. 오른쪽 계실에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실이라는 거는 이제 장이 이제 삐죽삐죽 이제 좀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계실염인데 충수돌기염하고 감별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감별하죠? 보통은 이제 CT를 찍어서 쉽게 구별이 되죠. CT 그쵸. 찍으면.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죠? 네, 충수돌기염은 초음파로 진단이 이제 잘 되는 이제 병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계실염은 원칙적으로는 초음파로는 좀 진단이 어렵고 충수돌기염이 아닌데 뭐 이제 그쪽 통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CT를 고려해서 진단을 결국엔 하게 되죠. 아, 네. 두 가지 병. 오른쪽 아랫배 아픈 거. 그 밖에 또 어떤 통증 원인이 있을까요? 아랫배 쪽에? 우하복부를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땐 충수돌기염보다 약간 더 아래쪽으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생殖기 질환, 난소 질환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난소에 이제 생각보다 젊은 분들한테도 이제 물혹이라든지 양성 종양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수돌기염이나 이런 급성 장 질환이 이제 감별이 되면 배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여성 쪽 질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 말고 왼쪽. 왼쪽 아랫배 뭐가 있죠? 왼쪽 아랫배는 주로 이제 장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장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실염이 대부분 오른쪽에 생기긴 하지만 사실 왼쪽에도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좌하복부가 아플 때도 계실염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장염, 급성 장염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난소는 왼쪽에도 있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왼쪽 아랫배 깊이 아프다 그러면 난소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가운데 아랫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자궁 질환. 자궁 질환으로 이제 자궁 성근증 저희 방송에 많이 다뤘던 그 여러 가지 자궁 질환들이 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었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제 또 알아야 되는 통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 관련해서 요로결석 같은 건 또 통증이 어떻게 오죠? 위치라든가 이런 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좀 뻗어나가는 찌릿한 통증을 호소를 하시면서 오게 되는데 위치는 좀 제각각인 경우고 요로가 좀 길어서 그런지 옆구리 통증 뭐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뒤쪽으로 이제 오는 통증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요로가 길기 때문에 내려와서 아래쪽에도 요로가 있거든요. 그쵸, 이제 방광 근처면은 우하복부 통증, 좌하복부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신우신염이 신우신염. 옆구리 통증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우신염 때는 보통은 이제 막 열도 좀 날 수 나고. 있고 그런 양상이 좀 구별이 되죠. 그 또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 이거 대상포진. 이거 상당히 아픈데 아픈 게 이게 또 옆구리나 이렇게 비슷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피부의 발진이라든가 이제 수포 같은 게 확인되면 좋지만 대상포진 알았다가 반복되면서 통증만 반복되는 분들도 수포 없이도 또 아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아플 때 한쪽으로 등 쪽에서 아플 때 이것도 꼭 감별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죠.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모아서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아플 때 이런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고 각각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일단은 먼저 의심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병원 오셔야겠죠. 네. 네, 병원 와서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런 답변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념할 일이 있죠? 저희 민트TV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만간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시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